안녕하세요. 5주차 실습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도 여전히 지난 주차와 똑같이 과제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리고 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차 과제랑 실습 파일을 다음 주 수요일 자정까지 제출을 하시면 되고, 보고서 작성 방식은 여기에 적힌 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차는 5주차이기 때문에 이름, 학번, 그리고 실습 주차에 5를 작성해서 하시면 되고, 문의는 제 메일로 하시면 됩니다. 지난 주차에 이어서 시간 정보 입력 폼 요소 및 숫자 입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정보 입력 폼 요소에는 그 인풋 태그를 사용을 해서 타입 속성 값을 변형을 하는 것으로 이제 시간 정보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5가지 속성 값을 사용해서 시간 정보를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month가 이제 년, 월까지 나오게 되고, week는 년, 그리고 몇 번째 주인지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date는 년, 월, 일까지 나오게 되고, date time local은 년, 월, 일, 그리고 오전, 오후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타임 했을 때는 그냥 시와 분까지 나옵니다. 인풋 탭에서 이렇게 5가지를 사용을 해서 시간 정보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숫자 입력에 관련 부분인데, 숫자 입력은 넘버랑 렌지 2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넘버는 정교한 값을 입력을 하고 싶을 때, 스핀 버튼으로 입력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태그와 타입이고, 여기서 설정을 해줄 때 먼저 min과 max를 설정을 해줍니다.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스텝을 설정을 해줍니다. 몇씩 증가를 하거나 감소를 하고 싶은지를 설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뭐 1로 제가 예를 들었는데 0.1로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 스텝에 0.1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뭐 0.5, 0.7, 0.8 이렇게 하고 싶다 하시면 스텝에서 그 값에 따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레인지인데, 이거는 슬라이드 바로 대략적인 값을 입력을 해줄 때 사용을 합니다. 여전히 여기서도 최소값이랑 최대값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눈금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눈금을 설정을 해줄 때는 먼저 리스트라는 속성을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이름과 그 데이터 리스트 아이디 이름을 똑같이 설정을 해주면 이렇게 눈금을 볼 수가 있는데, 데이터 리스트 옵션의 값을 몇 개 넣느냐에 따라서 이 눈금의 개수도 그만큼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옵션 밸류 10, 옵션 밸류 50, 옵션 밸류 90으로 설정 이렇게 3가지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로, 미디엄, 하이 이렇게 3가지 눈금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어, 여기 시간 입력을 할 때는 month, week, date, time, local 이렇게 해서 5가지 제가 부동안 어, 시간 설정해주는 것을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얘네를 해주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숫자 입력하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넘버랑 레인지 2가지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넘버를 하면 스핀 버튼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레인지는 대략적인 값을 슬라이드 바로 움직이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코드를 보여주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어, 설명을 드릴 부분에 대해서 코드를 먼저 작성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p 태그를 사용을 해서 그 문장을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input type number 해서 저는 최소값 0, 최대값 10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스텝은 2로 설정을 해주었는데, 여기에 스핀 버튼을 클릭하면 최소 0부터
이렇게 이씩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스핀 버튼뿐만 아니라 여기에 값을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는데 이러면 이제 여기서 50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50부터 이씩 증가하거나 이씩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값을 입력을 해도 되고 그 스핀 버튼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옵션이 4개면 눈금도 4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input type range로 해주고 최소값 0, 최대값 20으로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이름과 데이터 리스트의 아이디를 똑같이 설정을 해주었고 그리고 옵션을 4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눈금이 4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대략적인 값이냐면은 정확히 몇인지도 몰라요. 근데 일단 이렇게 제가 설정해준 게 이게 2고 이게 8이고 이게 10이고 이게 18이니까 여기 가운데쯤 오면 10이겠죠? 대략? 뭐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값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입력하는 태그는 이렇게 넘버랑 레인지 두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좀 헷갈려하는 폼 요소의 그룹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폼 그룹핑을 할 때 사용하는 태그가 3개가 있습니다. 먼저는 폼 태그가 있고, 두 번째는 div 태그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필드셋 태그가 있습니다. 어, 다들 그 폼이랑 div 이 두 가지 태그가 어떻게 다른지,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좀 많이 헷갈려 하는데, 폼 태그는 그 데이터, 입력하는 데이터 값을 서버에 보낼 때, 전송할 때 사용하는 태그가 폼 태그라고 보시면 되고, div는 그냥 영역을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폼 태그에는 input하고 input 타입, 뭐 텍스트, 패스워드, 이메일, URL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부분을 폼 태그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는 게 폼이고, div는 그냥 이거 영역을 하나 만들고 싶다 했을 때,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h3 태그, p 태그, 이미지 태그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그룹핑을 해주는 게 div 태그입니다. 그리고 필드셋 태그는 지난 주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테두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레전드를, 레전드 설정을 해주면 이게 여기 그룹핑의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그룹핑을 하는 태그들이 다르다는 점 아시면 되고, 제일 큰 차이는 폼과 div 태그인데, 폼은 입력 값을 서버에 전송할 때 사용하는 태그이고, div는 그냥 단순 영역을 묶어줄 때 사용하는 태그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제를 보시면, 이메일, 홈페이지, 전화번호, 검색어를 하나의 폼 태그를 사용을 해서 텍스트 입력하는 값에 대해서 그룹핑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 입력된 값들을 그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서버에 전송을 할 때 여기 폼에 입력된 값을 전송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HTML 기본 태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CSS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ML 문서에서 CSS 스타일 시트를 만드는 데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스타일 태그를 사용을 해서 스타일 시트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스타일 속성을 사용을 해서 스타일 시트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별도의 파일을 만들어서 그 불러오는 형식으로 사용하는 이렇게 3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첫 번째로 얘기를 했던 스타일 태그를 사용해서 스타일 시트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스타일 태그는 헤드 태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스타일 태그는 한 번뿐이 아니라 여러 번 사용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헤드 부분에 스타일을 작성한 그 스타일 시트는 전체 웹페이지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버디 태그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걸로, 그리고 폰트 컬러는 이걸로, 그리고 마긴, 레프트, 라이트, 왼쪽이랑 떨어지는 공백 부분, 오른쪽이랑 떨어지는 공백 부분 30px씩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H3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텍스트 정렬을 가운데로 하고 싶다. 그리고 컬러는 나는 얘는 다크 레드로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설정을 해주었는데 그 결과를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H3은 텍스트가 설정해줬던 다크 레드로 나와 있고 그리고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죠. 그리고 버디 이 전체 화면의 배경색은 이걸로 설정해주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설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폰트 색은 블루 바이올렛으로 설정을 해줬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그 블루 바이올렛 색이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제가 실행을 아까 보여줬던 이 이그젬플 페이지에 대해서 스타일을 적용하는 코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 어, 헤드 부분에 이렇게 헤드가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스타일 태그를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간단하게 먼저 버디 부분에서 컬러는 네이비로 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노란색, 옐로우를 하고 폰트 사이즈는 라절 그리고 폰트 웨이트는 보더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P 태그에 대해서는 저는 컬러를 백그라운드 컬러를 화이트 설정을 해주겠고 폰트 컬러는 그린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을 실행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P 태그의 백그라운드 색은 화이트로 설정이 되었고 이 전체 버디의 백그라운드 컬러는 옐로우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P 태그의 그 폰트 텍스트 컬러를 제가 그린으로 설정해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린으로 설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제가 그러면 태그를 사용하지 않고 음, 이즈 이그즈플이라고 제가 텍스트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this is an example 얘는 태그 없이 그냥 입력을 해줬잖아요. 그럼 얘는 그 맨 처음에 버디에서 컬러를 설정했을 때 네이비 색으로 설정해 주었는데 이것이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스타일 태그를 사용을 해서 그 각 태그 이름 적고 그리고 어떤 스타일을 적용해 줄 것인지를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컬러 속성을 사용을 해서 스타일 시트를 만드는 방식인데, 물론 그 헤드에서 스타일 적용을 하고, 그리고 스타일 속성을 같이 적용하는 이렇게 같이 적용을 해도 됩니다. 이 예제 코드에서 보시면 P 태그에 대해서 나는
폰트 색은 빨간색으로 하고 싶고, 폰트 사이즈는 15px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모든 P 태그에 대해서 이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나는 세 번째 P 태그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는 스타일 컬러를 블루로 해주고 싶고, 그리고 네 번째 P 태그에 대해서는 컬러도 다른 거 하고 싶고, 폰트 사이즈도 다른 거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첫 번째랑 두 번째 P 태그는 여기 헤드에서 P 태그에 대한 속성을 설정해 준 것처럼 레드랑 폰트 사이즈 15px가 나와 있는데 세 번째는 저희가 컬러를 바꿔줬잖아요. 그러면 얘는 세 번째만 이렇게 블루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네 번째 태그에서는 컬러도 바꿔주고 폰트 사이즈도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태그는 색도 바뀌고 그리고 폰트 사이즈도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여기에 저는 그러면 따로 그러면 스팬이라는 태그에서 스타일 속성을 작성을 해볼 건데 얘만 그러면 컬러를 저는 레드 하고 그리고 example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em 태그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 스타일을 폰트 사이즈 XX 아주 좀 더 크게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실행을 하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설정해준 스팬 태그의 is는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em 태그를 사용했던 example은 사이즈가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해주는 게 두 번째 방식이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 방식은 CSS 파일을 만들어서 이것을 불러오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불러올 때는 링크 태그를 사용하는 방식과 골뱅이 임포트 사용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파일을 새로 생성해 줍니다. 스타일 CSS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아까 어, 그 헤드 부분에 작성을 했던 스타일을 그대로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일단 주석 처리할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스팸 태그랑 em 태그에 대해서 또 별도로 설정을 해주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스팸 태그에 대해서 별도로 컬러는 레드 그리고 em 태그는 폰트 사이즈 XX 라지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링크 태그를 사용을 해서 CSS 파일을 불러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먼저 링크 태그하고 타입 그리고 이거 설정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불러올 파일 이름이 stylez.css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을 해보시면 아까 적용했던 것처럼 똑같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것을 사용을 하지 않았다 했을 때 보시면 스타일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방식인 골뱅이 import 아, 그 골뱅이 임포트 사용하실 때는 스타일 태그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골뱅이 임포트 URL
하고 이제 저희가 지금 적용을 해야 되는 게 styled.css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만약에 지우면 적용이 안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스타일 시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일 적용을 하는 규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CSS 스타일은 부모 태그로부터 상속이 됩니다. 그리고 스타일이 합쳐질 수가 있어요. 어,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여기서 스타일 태그를 사용해서 설정을 해줬는데 여기서 이제 스타일을 또 다시 해줘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 오버라이딩. 예, 우선순위가 높은 스타일을 동시에 우선순위가 높은 스타일부터 적용하는 규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어, 스타일의 우선순위를 가져왔는데, 그 브라우저 디폴트로도 스타일이 있는데, 얘가 우선순위가 제일 낮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세 번째 방식인 그 CSS 파일을 만들어서 불러오는 방식이 그 다음으로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높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태그를 사용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되고, 스타일 속성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스타일 속성에 작성하는 그 스타일이 제일 먼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스타일 오버라이딩 될 때는 같은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속성 스타일을 작성을 했을 때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먼저 적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모 태그로부터 그 CSS 스타일이 상속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예제인데 P 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P 태그의 스타일은 폰트 색이 그린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상속이라는 글에 대해서 EM 태그를 사용을 해서 그 P 태그의 자식 태그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얘는 폰트 사이즈를 25px로 크게 만들어줄 겁니다. 근데 얘는 이제 P 태그의 자식 속성이니까 부모 속성의 그 컬러 그린이라는 그 속성을 가지면서 얘만 또 따로 폰트 사이즈가 25px로 설정이 된 것을 여기에서 실행한 결과를 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P 태그의 자식 속성이기 때문에 그 부모 속성의 스타일을 상속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예제 코드에서도 제가 그 스팬이랑 EM에 대해서 따로 설정을 해주었는데 스팬이랑 EM이 다 지금 P 태그의 자식 속성이 되잖아요. 스팬을 제가 아까 그 컬러를 바꿨단 말이죠. 근데 얘도 그냥 컬러를 안 바꾸고 폰트 사이즈만 제가 바꿔볼게요. 미디엄으로. 그래서 이거 하면 보시면 얘만 그리고 얘만 지금 그 컬러는 똑같은데 폰트 사이즈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셀렉터 부분입니다.
스타일 태그를 사용하거나 CSS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그 스타일 시트를 만들 때 셀렉터를 많이 사용하는데 첫 번째 셀렉터는 태그 이름 셀렉터입니다. 그래서 태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설정했던 여기 스타일 태그에 사용했던 이 부분과 CSS 파일에 작성했던 여기에 작성했던 얘네들이 다 그냥 태그 이름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에 설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여기 나와 있는 태그 이름 셀렉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클래스 셀렉터인데 HTML 태그의 클래스 속성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네, 이 클래스 속성은 점을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 셀렉터는 클래스 속성이 같은 모든 태그에 적용이 되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보시면 이것도 제가 p 태그로 묶어줄게요. 그래서 이 p 태그의 클래스를 설정을 해줍니다. 텍스트 이벤트 설정해주고 그리고 이거랑 이거는 똑같이 p 태그의 클래스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타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래스는 점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example 텍스트였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이 p 태그 아까 사용했던 이 부분을 여기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행해서 보시면 이거 두 개가 p 태그였잖아요. 그래서 그 클래스에 대해서 저는 폰트 컬러는 그린으로 해주었고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화이트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태그에 대해서만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ID 셀렉터를 사용을 해서 속성을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ID는 이제 샵을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ID가 같은 속성에 대해서 이 그 스타일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ID를 설정을 해줄게요. ID는 얘는 example로 할게요. 여기서 ID를 설정해줄 때 example 얘는 컬러를 뭐라 하지? 뭐라 해주지? 레드 하고 폰트 사이즈 20 픽셀 설정해주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앨리스 블루 이렇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을 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얘만 이제 아이디 적용을 했을 때 제가 설정해 주었던 폰트 컬러 레드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앨리스 블루 설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네 둘은 아까 클래스로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클래스랑 아이디 두 개 셀렉터의 차별점이라면은 클래스 셀렉터는 어, 같은 속성을 여러 개 사용해야 될 때 클래스 셀렉터를 사용을 해줍니다. 아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p 태그에 대해서 나는 모든 이렇게 자주 반복으로 사용하는 p 태그에 대해서 똑같은 스타일 적용하고 싶다 했을 때는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스타일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아이디는 말 그대로 그냥 개별적으로 얘만 특별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디를 설정을 해주어서 이 프리 태그인데 아이디가 이그젠플인 프리 태그에 대해서는 나는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런 속성, 이런 스타일로 적용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아이디를 사용을 하시고 클래스는 그냥 모든 이 태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스타일을 사용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렇게 클래스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클래스랑 아이디가 이렇게 부동한 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셀렉터 조합하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자식 셀렉터랑 자손 셀렉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식 셀렉터는 뭐냐면은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부모 자식 관계인 두 셀렉터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기호로 조합을 해줍니다. 자손 셀렉터는 자식 관계가 2인, 2개 이상이에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DIB 있고 UL 있고 LI가 있고 스트롱이 있잖아요. 그럼 DIB에 대해서 자손이 하나뿐이 아니잖아요. DIB에 DIB가 있고 UL이 있고 LI가 있고 LI 아래 또 스트롱이 있고 이렇게 자손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자손 셀렉터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DIB의 스트롱 얘는 부모 자식 2개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는 이 기호를 사용을 해서 스타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 이거 제가 코드를 작성을 하면서 보여드릴 건데 먼저 이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적용을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보시면 지금 UL이랑 LI는 다식 셀렉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UL, LI 하고 이제 LI는 나는 컬러를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 색으로 해주고 싶다. 그리고 폰트 베이스는 모델로 하고 싶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실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UL에서 LI 모든 LI 태그에 대해서 그 백그라운드 컬러가 설정해준 대로 아쿠아색으로 되었고 폰트 웨이트가 보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여기에 있는 스트롱이나 스팬에 대해서 따로 뭐 스타일을 작성해주고 싶다 하시면 뭐 LI 이게 자손이니 자식
으로 되니까 에라의 뭐 스트롱 이렇게 해도 되지만 자선 셀렉터를 사용한다 했을 때는 UL, LR, 그리고 아까 스트롱에 대해서 하는 컬러를 알아보기 좋게 뭘로 하지? 이걸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실행을 해보면 여기 얘만 지금 색이 바뀐 게 보이죠? 그래서 다선 셀렉터는 그냥 열거를 해주면 됩니다. 나는 UL 태그에 있는 UL 태그 안에 있는 LR 태그에 있는 스트롱 태그에 대해서 컬러를 이걸로 설정해주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설정해주면 되고 그냥 UL, LI 자식 셀렉터에 대해서 설정해줄 때는 이 기호를 사용을 해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음은 전체 셀렉터, 모든 문자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다 했을 때는 이 별표 하시고 설정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속성 셀렉터는 특정 값에, 특정 속성에 대해서 그 스타일 적용하겠다. 보시면 인풋에는 타입이 엄청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 인풋 텍스트, 인풋 패스워드, 인풋 이메일, 인풋 URL, 뭐 인풋 서치, 인풋 넘버 레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뭐 나는 특별히 텍스트에 대해서만 컬러를 레드로 설정해주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 그 특정 속성까지 작성을 해서 그 태그에만 스타일 적용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물론 인풋 하면 이제 인풋의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인풋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특정 속성에 대해서 그 스타일 적용하고 싶다 하시면 특정 속성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상 클래스 셀렉터인데, 가상 셀렉터는 그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이 스타일이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위지티드랑 어월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제가 모든 가상 클래스 셀렉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벌이랑 액티브. 근데 얘는 이제 마우스가 올라갈 때, 클릭을 했을 때가 아니고 그냥 마우스가 올려져 있을 때 어떤 스타일 적용할 건지, 그리고 액티브는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스타일 적용할 건지, 그리고 폼 요새서 포커스는 어, 그 키보드나 마우스 클릭으로 이제 포커스를 받을 때, 뭐 예를 들면 입력창에서 내가 입력을 하려고 눌렀을 때 이렇게 깜빡깜빡 거릴 때 있잖아요. 그게 포커스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스타일 적용할 건지, 그리고 링크는 방문하지 않았을 때 링크에 어떤 스타일 적용을 할 거고, 위지티드는 방문을 했을 때 어떤 스타일 적용할 건지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블록에 대해서 그 블록형 태그의 첫 글자에 대해서 스타일 적용을 할 때, 퍼스트 레터라는 셀렉터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첫 번째 라인에 대해서 스타일 적용하고 싶다면, 퍼스트 라인, 네,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리스트에 있는 것처럼 나는 짝수 번째 모든 자식 태그에 대해서 스타일 적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nth, child, even, 이렇게 하시고, 홀수도 당연히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번 대신 홀수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는 첫 번째 태그에 대해서 첫 번째 자식 태그에 대해서 스타일을 따로 적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에 1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코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나씩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버튼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이디도 설정을 해주고 얘는 서브미트 뭐 설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먼저 서브미트 그래서 저는 그것을 설정해주고 싶어. 마우스를 올렸을 때 어, 나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어, 이 색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실행을 하면 이제 제출 버튼에 마우스 올렸을 때 설정한 색으로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나는 클릭을 했을 때 서브미트 액티브 클릭을 했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는 레드로 하고 컬러 폰트 컬러는 화이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다시 실행을 하면 이제 그냥 올렸을 때는 아까 제가 설정했던 첫 번째 컬러로 되고 클릭했을 때 폰트 색이랑 그 백그라운드 컬러가 바뀌는 거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력하는 입력 텍스트 에어리어를 설정을 해줄 건데 여기서도 아이디를 설정을 해줍니다. 텍스트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텍스트 에어리어에서 저는 포커스 설정해주고 싶다. 얘가 포커스 받았을 때 컬러가 블랙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폰트 컬러는 화이트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을 해줬을 때 여기 포커스 받을 때 바로 검은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폰트 색이 화이트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링크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거나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디를 설정을 해줬어요. A라고 할게요. 나는 A가 링크 클릭하지 않았을 때는 컬러가 그냥 블랙이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A가 방문을 하고 나서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블랙 이렇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것을 시행을 하면 제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네요. 방 비지트 그래서 이게 방문하기 전에 얘가 이제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내가 방문을 하고 나서
지금 경로가 잘못되어서 계속 파일이 액세스 할 수 없다고 뜨는데, 뭐,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그 방문을 하고 나서는 이제 그 컬러가 화이트로 바뀌고 방문하기 전에는 블랙으로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셀렉터를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 태그를 이름을 사용을 해서 그냥 직접 이렇게 설정해주는 방식이 있고, 그 두 번째는 자식 셀렉터를 사용을 해서 이제 기호를 사용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식 셀렉터 사용했을 때는 그 세 개가 있을 때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기호 두 번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자선 셀렉터를 사용하고 싶다. 나는 UL에 있는 그 모든 스트롱 자선에 대해서 다 이걸 적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 해서 그 이름을 넣었을 때는 클래스 셀렉터를 적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 마찬가지로 버디에 있는 메인 클래스에 대해서 나는 설정을 해주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 셀렉터를 에 대해서 스타일을 적용할 때는 십 하시고 그 아이디 이름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가상 클래스 셀렉터 사용할 때는 콜론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여기 있는 퍼스트 레터랑 퍼스트 라인 두 개는 콜론을 두 개 사용해야 됩니다. 얘네는 콜론을 두 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 오늘 수업의 전부의 내용이고, 제가 아까 그 블록에서 퍼스트 레터랑 퍼스트 라인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보여드리면 퍼스트 레터랑 퍼스트 라인이 비슷해요. 똑같아요. 사용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 클래스 example 텍스트에 나는 첫 번째 글자 example 텍스트에 first letter first letter에 대해서 나는 컬러를 오렌지로 하고, 이제 폰트 사이즈는 엄청 크게 30px 하고 싶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레터에 대해서 그 제가 적용한 부분이 스타일이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퍼스트 레터가 아니고 퍼스트 라인 했을 때 나는 얘를 그린으로 민트로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 해서 적용을 하면 바로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 구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시면은 UL에 UL에 어 차일드에서 뭐였지? 이번 수 번호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색을 블랙으로 하고 싶어 해서 실행을 하면 음,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식 태그에서 짝수 번호에만 백그라운드 컬러가 블랙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리스트에서 어, 첫 번째에서는 폰트 컬러를 화이트로 하고 싶다. 얘만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클래스 셀렉터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상으로 모든 이번 주차의 실습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배웠던 부분을 나의 홈페이지 만들기에서 적용을 해서 더 업데이트를 하시고 그 보고서를 업데이트된 부분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실습 과제가 두 문제인데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인풋에서 넘버랑 레인지 이런 것들을 잘 적절히 사용을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 건데, 어, 나이는 1부터 100세까지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 운동 시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체력 점수는 1부터 10까지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 검색 부분은 이거 인풋 타입 서치를 사용을 해서 하시면 되고, 제출이라는 버튼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제가 여기에 제시를 했는데 이 컬러 사용하시면 되고, 폰트 크기 전체에 적용되는 폰트 크기는 16px 하시면 되고, 텍스트 정렬은 레프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 체크리스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폰트 사이즈를 16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여기 제목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으로 설정해 주시고 폰트 사이즈를 얘네보다 좀 더 크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건강 체크리스트 사용 안내에서는 그 이것도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래 항목들을 체크하여 건강을 유지하세요. 이 부분에서 항목들을 체크는 이 여기 있는 아래 항목들을 체크하여 건강 유지하세요. 얘의 속성을 상속받습니다. 다식 속성으로서 상속을 받고 얘만 이제 따로 더 폰트 사이즈가 작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전체 블록에서 이 두 개가 p 태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얘네 둘만 이제 폰트 컬러가 부동하게 네이비색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전체 페이지는
정렬이 왼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마지막 얘만 이제 정렬을 센터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웹페이지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습 과제는 여기서는 이제 스타일 적용을 할 때 스타일 태그를 사용을 해서 적용을 하는데, 스타일 태그를 사용해서 작성을 하는데, 이 두 번째 과제에서는 CSS 파일을 따로 작성을 해서 불러오는 방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불러올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링크 태그를 사용하거나 그 골뱅이 임포트 사용해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클래스 셀렉터 아이디 셀렉터를 설정해 주셔서 스타일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태그 이름을 사용해도 되지만 클래스 아이디도 같이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홈페이지의 그 폰트 색이나 폰트 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다 설명을 드렸고요. 과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리스트의 첫 번째 얘는 폰트 굵기를 보덜로 해줬어요. 그리고 짝수 번호에 대해서는 컬러를 하늘색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태그에서 첫 번째 글은 컬러를 바꿔주고 폰트 사이즈도 바꿔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 퍼스트 라인에 대해서는 보더를 사용해서 굵기를 굵게 해줍니다. 그리고 책 리뷰에서 여기 텍스트 입력을 할 때 클릭을 한번 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리뷰 제출 버튼에서 마우스를 얹었을 때는 이 컬러, 그리고 클릭을 했을 때는 이 컬러가 나오도록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링크 클릭하기 전에는 이 색, 링크를 방문하고 나서는 빨간색으로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시면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거나 이 부분에 대한 요구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 있으면 저한테 메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차 실습 수업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